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장유미 전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윤석열 21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1차 소환 불응 이후로 변호인 선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네. 석동현 등등. 자, 이번에도 거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누군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기싸움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다 지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1차 소환 통보를 했고 네. 이거를 일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로 조율하는데 문서로 남기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받았다 정확하게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 안 온다. 2차 마찬가지다. 그러면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불응하면 무슨 요건에 해당합니까?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반송 조치하고 일부러 수령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시간 끌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정치적 소란 행위랄까요? 이런 부분을 아마 계속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이 공조본, 공조수사본부도 18일까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수치를 자꾸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그래도 지냈던 네.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좀 국민 앞에 아니, 나쁘고로서 떳떳하게 맞서겠다고 자기가 뭐 할 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는 워낙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답변서 내라는 안내문도 수령을 안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이럽니까? 있는데 예. 그건 장외전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사실상 마지막 이 대국민 기자회견은 I'll be back이었습니다. 나 다시 네, 돌아올게. 나 돌아오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예. 그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법적 투쟁을 정정당당하게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송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은 무슨 명분을 쌓을까요? 체포할 명분을 인신을 구속할 명분을 지금 쌓아가서 이런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또 정치인 윤석열의 뭐랄까요 협량함이랄까요 네. 이런 걸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를 받지 않겠다, 시간 끌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체포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예. 압수수색이 또 단행이 됐었는데 네. 7시간인가요? 계속 경호처와 이 수사관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다가 그냥 네.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과 영장을 만약에 발부가 돼서 인신을 구속하는 건 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뭐 이런 부분은 보안시설로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 책임자의 어떤 허락하에 승인하에 사실상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인신구속은 좀 다른 측면에 이런 법적인 제한이나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 대통령직이 직무집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호는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까지 이 부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영장 발부, 영장 청구 내지는 뭐 긴급 체포 내지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도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초하는 측면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거부 자꾸 하면 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드는 거 할 수밖에 아닌가요? 없는 거죠. 수사기관은 일단 내란죄는 공수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지금 영장 청구서 김용현 씨나 여러 이 사령관들의 영장 청구서에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맞아요.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두머리가 어떤 형을 받느냐?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도망갈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자동적으로 많고 현직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지금은 이제 출국금지까지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인멸의 네. 우려는 매우 높죠. 너무 많죠. 왜냐하면 해제가 된 이후에도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했다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왜 전화를 합니까? 입 맞추기 위해서 말을 변경하기 위해서 본인과 이 논리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 말고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엄 해제된 이후에 전화한 건. 그렇다면 빨리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수사기관으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탄핵 심판 이제 진행할 건데 주심 재판관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자,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이제 항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심 재판관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헌법적 가치와 네. 법리 해석에 따라서 입장을 내는 게 맞습니다만 주심이란 걸 왜 따로 정하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주심은 기본적으로 평의를 주도합니다. 평의라는 건 왜냐하면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어떻게 됐고 증거조사가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평의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이요.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 초안을 잡게 됩니다. 아, 결정문 초안 맞습니다. 작성하시는 분이군요.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아쉬웠던 게 처음에 주심을 비공개를 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주심은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개 심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감출 필요가 없는데 그때도 언론에서 이거 혹시 정영식 재판관이기 때문인 거 아니야?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뭐 최측근 측근은 아니지만 저도 알겠는데요. 저 사람 성향이라든지. 그렇죠. 제일 보수적이라고 아주 평가가 극보수. 되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처형 그러니까 부인의 언니를 박선영 아닙니까? 박선영 전 의원인 거죠. 참네. 진실화해 위원장에 앉히는 건 그 대단히, 상황에서도 임명을 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담보용 아니냐 보급용 예. 아니냐라고 하니까 참네. 이걸 가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가릴 이상해요. 수도 없었고 네. 일단 JTBC 단독 보도로 이거 정영식이 이 주심 재판관이다라고 나온 이후에 맞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럴 필요가 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했나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 박근혜 때 안창호 그 재판관이죠. 지금은 국가인권위원장 하고 있는데 아주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그렇죠. 이제 인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서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도 지금 낼지 안 낼지 또 의문이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도 송달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이제 송달이 되는 것인데 네. 자, 답변서 얘기 좀 이따 하고요.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하면요. 답변서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 제출하는 게 또 의무사항은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절차에서 꼭 지켜야 되는 기일과 그렇지 않은 네. 기일이 있어요. 뭐 불변 기일과 그렇지 않은 기일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민사, 행정, 헌재 이런 과정 중에서는 답변서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받고 7일 내 내라고 합니다만 네. 안 내도 되고 낸다고 그러니까 그 기일 내 안 내더라도 나중에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기일이거든요. 이제 네. 대통령은 그 안내문조차 수령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설명을 듣더라도 우리가 답변서 안내문을 보낼 때 네. 이게 기록이 통지됐고 이런 사건이 게시가 됐다라는 걸 안내하는데 좀 더 방점이 있지 답변서라는 건 좀 부동문자로 그냥 안내에 기계적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안 내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지금 스스로 항변할 걸로 보여가지고 낼 것 같습니다. 내기는 낼 것이다. 자,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금 또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인용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또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거 지연하지 말고 구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탄핵 심판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정치인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아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 권한대행이 권위와 사고가 나눠서 생각이 됐대요. 왜냐하면 헌법 71조에 보면 권한대행이 국무총리한테 넘어가는 그 요건이 네. 권위 내지는 사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권위라는 건 사실 사망한 거, 사고라는 건 헌법 주석서를 보면 뭔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리고 진짜 사고를 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헌법학계에 모아진 중론은 심지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돼 있잖아요. 네.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3명도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3명을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 게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추천 몫이랄지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 몫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임명권자로서 그냥
마침표만 찍는 정도예요.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예.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리 시에는 적극적 행사가 되고 사고 시에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꺼내들면서 그리고 과거에는 찬성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권한대행한테 그런 권한 없다고 한 거 아니었냐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도 민주당은 그때 이러고 또 뭐 이렇게 네. 또 표현을 합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몫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렇죠. 몫이었어요. 다르죠. 이거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네. 국민을 호도하려고 이 순간에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주요 언론에서 이거를 뭐 중계하듯이 아유 뭐 정치 무슨 싸움 재미로 중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고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다 맞습니다. 떠나가지고 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9명의 정상적인 재판관으로 해가 구성을 해서 탄핵 심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맞습니다. 이거를 자꾸 편들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를 이미 떠났어요.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관도 그럼 지금 6명이고 6명 꽉 채워가지고 이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부 시민들은 왜 9명 아니냐, 왜 6명 체제에서 했냐, 이거 정당성이 있냐, 3명이나 그러니까요. 공석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냥 두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란이고 반란 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수하고 진보의 문제인지 정치의 문제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계속 정치의 문제로 가져가려는 국민의힘 또 그걸 보도하는 언론까지 상당히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계엄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거부권 행사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또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이미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죠. 네, 이게 어떤 법입니까? 비상계엄 특검법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모아진 중로는 현상 유지하라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적극적인 이를테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군 통수권이 있고 또 계엄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도 발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등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무책임하고 저는 현상 유지 권한만을 가진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지명된 총리에 불과한데 상황 때문에 권한 대행이 된 겁니다.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비상계엄 특검까지 거부를 한다? 한덕수 총리 생각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인 피해자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편에서 선택해야지 뭔가 한 정파, 국민의힘 응원받지 못하는 이 보수 정당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특검법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게 거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도 탄핵이 지금 걸려 있고 내란 또 공범으로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기도 피의자 신분인 거를 망각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많은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네. 헌법 82조를 보면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 남겼습니까? 네. 개헌법에 따르면 이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전두환 씨도 심지어는 그 절차를 네. 거쳤습니다. 전두아이도.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조차 개념이 없었던 거죠.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는 2, 3분짜리 본인의 그냥 성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부득불 말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말린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윤여준 전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국무위원이라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예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금 이 비난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 정치인, 보수정당의 정치인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정안정협의체인가요? 이거 협의해 주길 바란다는데 여야가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립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행태를 하나. 왜냐면요. 국정안정협의체
너무 필요해요. 네. 지금 완전히 국정이 공백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국회가 상당히 중책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안한 게 국정안정협의체입니다. 네. 권성동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 하니까 싫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오로지 당리당략, 정치적 셈법, 차기 대선 그 부분만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더 자리 보존할 생각,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협의체조차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선택을 받겠습니까? 네. 오늘도 새로 구성된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랑 협의가 없었다. 뭐 국회의장이 키를 잡는 게 맞다. 아니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지금이라도 그러면 누가 키를 잡고 하는 거 논의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변명, 해명, 납득할 수 없는 논리, 궤변. 지금 이런 걸 보여줄 때인가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초한 상황이에요. 네. 정말 읍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써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 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상황인가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란에 부역하고 동조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 저는 의문인데요. 자, 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당선 146일 만에 물러났고요. 근데 한정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 향해서 사퇴문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도 했습니다.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리면 좀 참전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조기 대선에 참전할 수 네. 있는 기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없다. 왜냐하면 보수의 사실상 미래 권력으로 가장 급부상했었는데 정말 그 기회를 본인이 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논란이 있던 중에 그렇죠. 계엄이 선포됐어요. 예.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됐죠. 정확한 메시지를 냅니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그러더니 그런데 당론은 탄핵 부결이네. 그러면 나는 탄핵 부결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 나 탄핵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입장이 번복이 됩니다. 본인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탄핵 반대로 번복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기점이 있었습니까? 당에 일임하겠다고 대통령이 이거 사실 거짓말이었죠. 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하더니 한덕수 총리 대동하고서는 당사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이젠 내가 국정운영의 주체라고요. 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노름을 하는구나. 대통령 노름을 하는구나. 소통령 놀이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탄핵 찬성. 당에서 물병 받고 욕 받고 비난, 힐난 계속 받았죠. 저는 그런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봤어요. 그때는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채점표가 계속 그렇죠. 이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계속 오답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 권력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당에서의 지지도 완전히 잊었죠. 당을 완전히 두덩강이로 쪼개는데 일조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지 기반이 보수 원래 상수로 가져가야 되는 것조차 못 가져가는데 무슨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매운났다고 봅니다. 진면목이 아주 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탄핵 찬성표 던진 12명의 의원들을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시켜야 된다,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너무한 걸 넘어서 참. 예전에 저희 헌법교과서에 예.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십자가를 십자가 한번 밝기. 밟아보라. 예. 지금 일어나가지고 누가 찬성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국민의 제 호출에 부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12표의 이탈표는요. 그리고 저는 11표의 무효 기권표도 고심이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색출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주류적인 목소리는 동지가 더 이상 아니다. 함께 갈 수 없다. 추출해야 된다. 배신자다. 아니요. 이 최소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국민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의 당원들, 강경한
무장한 이 보수파들이 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느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않느냐. 그건 국민 상식이 아니에요. 정치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중도를 예. 보고 해야 됩니다.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네들은 이건 영남 자민련도 아니에요. 더 네.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에 탄핵의 강을 건너려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져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매우 공감합니다. 탄핵 트라우마 어떻게 운운할 수 있습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도 살아계세요. 네. 그런데 본인들이 집권하는 그 기회를 놓칠 뻔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꾸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보듬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도 민의에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정치인이 이야기합니까? 네. 민의의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사실상 생중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을 지금 현실에서 목도했어요. 청년이 미래 세대가 보수 정당 당분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초했습니까? 근데 그 매듭조차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못 짓고 있구나. 대단히 아쉽고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계엄에서 붙잡히기를 바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란이 성공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바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참네. 불법 계엄이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도 위헌위법적이라고 얘기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조국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국무위원들도요. 만약에 이 계엄 성공했으면 거기에 부역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국면에서는 난 없었다, 빠졌다, 반대했다, 못 들었다 이야기하는데 비겁합니다. 진짜. 비겁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그렇긴 한데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기는 뽑아야 됩니다. 비대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뭐 관심도는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죠. 되든지 뭐 똑같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요.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 제목도 보시면 당내에서도 기득권 꼰대당. 왜 그러냐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계속 쭉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요. 권영세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내에서의 어떤 선출직을 많이 해보시진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네. 어쨌든 이 정부의 국무위원이었어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통령과 같이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서 굉장히 가깝고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네. 지금 이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의혹 있을 때 민주당 날파리들 간판 떼게 해주겠다면서 팔을 걷어 붙였었습니다. 네. 이런 편향되고 이런 인식으로 지금 이런 비상 상황 복구할 수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본인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할 때 헝가리식 방법이었나요? 맞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효한 어떤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대출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 탕감, 원금 그렇죠. 1급 탕감.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그 출산율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의견 달라.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배척하고 척진 거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 네, 못 나오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국면에서 국민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 편에 서서 본인한테 얻는 정치적 이득이 뭔지도 일단은 모르겠고 예. 이게 정치인이 가야 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래서 탄핵 이후에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해왔던 거예요. 임명진 목사를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기억납니다. 좀 당을 추스려야 되는데 지금 외부 인사는 지금 국면에서 사실 구하기 어렵다는 그 애로가 이해도 됩니다만 네. 김무성, 권영세, 원희룡 그리고 아니면 권성동의 그 대행체제 연장 이거는 국민의힘이 거의 대선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더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청에서 누가 결정되든지 간에 큰 의미가 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친윤이 지금 장악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윤석열 반대했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색출해 내려고 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누가 비대위원장 맡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